자, 그러면 적색 거성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더 이상의 해금합은 없어요 이제. 그럼 이제 그 수능 특강 교재, 수능 특강에는 이 내용이 이 문구가 나와 있을 거야. 작년 책 기준으로 해서는 올해는 내가 아직 못 봤어. 올해 거는 작년 책 기준으로 설명하면 내용 설명은 여기에 빠져 있는데 뒤에 문제 그 개념 확인 학습 그 문제 기본 문제 이 명칭이 나오더라고. 근데 뭐 몇 교과서에는 또 빠져 있어요. 또 이 내용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 뺄 내용이 아닌데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 역시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둘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정역학적평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 확 수축하겠지. 수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러면서 적어도 5억 K는 넘어가야 또 다른 물질이 될 수 있는 반응이 생기는데 그 온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대신 얘들이 야 우리 개털이래. 원래 워낙 태생이 질량이 작은 놈들이라 더 이상 만들 수 없대. 끝이래. 대신 들어오니까 어때? 덥잖아. 수축하니까 덥잖아. 내부압이 커져가지고 같이 팽창한다. 쫙 나갔다가 나가니까 또 어때? 썰렁해지지? 추워지니까 또 들어와. 그땐 중력이 커지는 거야. 내부압보다 중력이 커져가지고 또 수축해. 그러다 보니까 또 내부압이 중력을 이기는 상태가 돼가지고 또 나갔다가 또 중력이 커져가지고 들어와. 이걸 계속 이 장난질을 반복한다고.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근데 이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이 활동이 주기적이야. 일정 주기를 가지고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면 봐봐. 별이 커졌다가 작아지게 되면 광도가 변하지. 자, 작아지는 과정에서는 온도는 높아진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제곱의 비례하고 얘는 내제곱의 비례하고 이 복잡하네.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져. 또는 팽창하는 과정에서는 얘는 커지고 얘는 또 낮아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변광 이걸 밝기가 변해서 변광이라고 그래. 변광 주기가 정해져 있는데 막 주기적으로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면서 변광 밝기가 변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마치 맥박이 뛰듯이 일정 주기로 성대모사야. 심장 뛰는 거 같지? 마치 맥박이 뛰듯이 밝기가 변한다고 해서 맥동변광성이라고 불러. 맥동변광성. 근데 얘들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표면 온도와 반지름 및 서로가 변하면서 광도가 변하는데 질량이 작은 별들, 지금 얘기하는 이 질량이 작은 태양 정도 질량 가는 별들은 이 변광 주기가 길어봐야 하루야. 길어봐야 하루야. 할 때 이게 하루야. 커졌다가 다시 원위치 오는데 또는 커진 상태에서 작아졌다가 다시 원위치 커지는 데까지. 이게 주기잖아. 그치? 이게 하루야. 길어봐야 하루.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검은고 자리 RR형 변광성이라고 부른단다. RR형 변광성이라고 불러.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거기 선생님이 개념 교재에 써놨어. 근데 현행 교과에서는 이게 그리 중요한 개념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수능 특강에는 요 문제는 요 명칭이 있어. 맥동변광성 단계가 나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참고해. 근데 얘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거 할 때 질량이 작은 별이었잖아. 나갔다가 들어올 때 다 안 들어온다. 질량이 작은 별이었잖아. 중력이 작아.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클 수 있는데 질량이 작으니까 중력이 작은 별들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가다 들어올 때 뭘 또 들어가봐야 또 나올 텐데 다 됐어 난 갈래. 그냥 우주 공간으로 확 나가버려. 겉에 있는 애들이. 안에 있는 애들은 안쪽에 있는 애들은 바깥에 막 들어오니까 같이 들어가. 근데 겉에 있는 애들은 나갔다가 들어올 때 맨 끝에 있는 애들은 거의 떨어져 나가고 우주 공간으로 확 떨어져 나가고 안 들어와. 알겠지? 그러니까 자꾸 질량이 어떻게 돼? 작아져요. 질량이 작아져요.
질량이 작아지고 자꾸 작아지다가 나중에 이거 하다가 이런 일을 맞게 돼. 이 중심부에 확 들어왔을 때 뜨거워지지. 그럼 얘도 별이야, 별. 확 수축했을 때 온도 높아지잖아. 얘도 별이란 말이야, 별. 별이 얘가 바깥쪽으로 막 복사한다고, 에너지를 복사한다고. 그때 에너지, 열과 빛만 복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태양에서 양성자, 전자 같은 입자가 막 튀어나오고 있거든. 대전 입자, 하전 입자가 막 튀어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마치 공기의 이동, 이게 뭐야? 바람이지. 대기에서 배워. 공기의 이동, 바람이지. 바람 부는 것 같은 효과가 생겨. 이 중심부에 확 뭉쳤을 때 이 별이 바깥쪽으로 에너지와 함께 입자를 막 쏴대.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항성풍 또는 복사압이라고 불러. 어디 쓸 데가 없네 이거. 이쪽으로 가자. 여기 카메라 나오지? 얘가 확 커질 때 여기까지 커지고 작을 때 여기까지 가졌다고 진짜. 작아졌는데 얘들이 뭐를 에너지도 복사하지만 입자도 막 쏘잖아. 그치? 입자도 막 쏴대잖아. 대전 입자를. 양성자, 전자 같은 애들을. 얘들이 마치 뭐처럼 바람 부는 것처럼 막 그래서 들어오는 놈들이 또 바깥으로 막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도움을 줘 애들이.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항성풍. 뭐라고 한다고? 항성풍 또는 복사압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요 가운데 요만한 별 작은 별인데 얘가 복사 항성풍을 막 쏴대니까 이 물질들이 여기에서 계속 날아가서 복사 항성풍 때문에 날아가서 와 이렇게 쌓여 이렇게 막 여기에 테두리가 마치 공 모양처럼 이렇게 둥글게 막 이렇게 모이게 돼. 좀 이따 이제 그림 보면 성운의 그림이 나올 거야. 성운 사진이 나올 거야. 원래 성운이 수축해가지고 별 되는데 성운은 불규칙한 모양이거든. 일정 모양이 없어요. 근데 얘는 비교적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멀리서 워낙 멀어 얘들이. 별과 별 사이가 후덜덜하게 멀거든. 지구의 관측자가 볼 때 태양은 가깝지만 다른 애들은 진짜 딴 별들은 되게 멀어. 이거를 관측하게 되면 망원경으로 관측하게 되면 마치 행성처럼 보인다 해서 행성의 모양을 띤 성운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행성의 모양을 띤 성운이라고 부른다고. 행성상 성운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거 맥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다 날아가서 여기 다 애들이 성운으로 다시 모여. 그럼 얘들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우주 공간으로 나가서 또 다른 별을 만들기 위해 모일 수도 있어. 별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부럽지? 죽어도 또 태어나. 성운 돼가지고 또 다른 별로 태어나고 그래. 근데 여기 남아있는 애들은 어때? 남아있는 애들은 뭉친 애들은 계속 여기 살아남는다고. 요게 크기가 되게 작아졌어. 대부분 날아가 버리고 행성상 성운 그리고 또 바깥으로 탈출한 놈들도 있어. 그렇지? 조금만 남아가지고 여기 딱 들어가서 이게 핵만 남은 상태야. 뭐만 남았다고? 핵만 남은 상태야. 핵. 그러니 작지. 별일 때보다 작지. 별일 때보다 작으니까 핵인데 여기 뭉쳐서 모였으니까 어때? 온도 높아지지. 온도가 약 1만 K 정도가 돼. 그럼 1만 K면 무슨 색이니 별이? 파란색? 흰색이지. 색지도 제로. 흰색이지, 그지? 그래서 아주 흰색의 작은 별이다 해서 이거를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질량이 작았던 별들은 맥동 변광성 단계를 거치면서 서서히 백색 외성과 행성상 성운으로 변해가게 돼. 행성상 성운 글자 나오니 여기? 딱 나오나? 아슬아슬하네. 이거 하나 딱 걸렸네. 내가 안 보이네. 난 안 보여도 글자만 보여야 돼. 그리고 백색 외성으로 일생을 마감하게 돼. 됐지? 됐지? 자, 이 별
백색 외성 크기 작다고 그랬지. 밀도는 대단히 커. 이따 정리해 줄 거야. 뭉쳤으니까 밀도 대단히 크다고 정리해 줄 거야. 이 백색 외성 크기 얼마나 할까? 별이야. 작은데 얼마나 작을까? 놀랄 정도야. 별인데 지구 정도의 크기가 돼. 핵만 남았잖아. 그치? 핵만 남았고 또 뭉쳤잖아. 그치? 그래서 별인데 지구 정도의 크기를 갖는 별이 돼버려. 그래서 아주 작은 별이 됐지? 대신 뭉쳐가지고 표면 온도가 높아. 밀도가 크고 표면 온도가 높고. 그래서 백색에서 행성상성우 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해주면 돼. 됐니? 자, 그런데 이제 질량이 큰 별, 그치? 질량이 큰 별의 진화. 아니, 여기 쓰자 이렇게 바꾸자 그냥. 질량이 큰 별의 진화. 얘들아, 여기까지 같아. 여기까지 같다고 봐야 돼. 질량이 커도 무조건 주기열 단계부터 간다고 봐주면 돼. 질량이 너무 커도 문제가 돼. 별이 안 될 수도 있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선생님이 거기다가 책에 얘들아 또 다시 얘기다. 얇지만 강한 책 있지? 그 개념 교재 한번 봐봐. 심심할 때 봐봐. 대단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 거기다가 써뒀으니까 참고만 해. 알겠니? 꼭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만 내가 해줄 텐데 시험에 나오는 건 내가 여기다 필기하는 내용들이야. 알겠지? 질량이 너무 커도 별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 써놨을 거야. 책에다가. 알겠지? 그거 참고해. 자, 그러면 집에 가서 나중에 보고 여기까지는 같은데 얘들은 이제 질량이 컸잖아. 수소 헬륨 많았잖아. 그렇지? 이렇게 수소 헬륨가 다 끝났어. 들어오잖아. 들어오면서 이제 헬륨의 융합 반응이 되겠지. 그치? 근데 얘들은 질량이 큰 별이었으니까 수소도 많았고 헬륨도 많았지. 수축할 때 온도가 1억 K 넘어가고 5억 K 넘어가고 이게 너무 쉬워. 그래서 주기열 끝나고 수축할 때 1억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1억 넘어가는 순간 뭐가 일어나겠니? 헬륨의 융합 반응 생기겠지. 근데 또 높아지면서 5억도 넘어가. 그럼 못 일어나겠어. 그 다음 반응 일어나겠지. 헬륨이 탄소가 되고 하는 건 1억 K 이상에서 또 탄소가 다른 물질 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 탄소가 산소가 되고 규소가 되고 내용되고 하는 거 이런 것들 5억 K, 8억 K 이렇게 숫자도 높아진다고 그랬지. 워낙 별이 크다 보니까 수축할 때 갑자기 온도가 어디는 1억이 금방 넘었다가 어디는 또 5억이 금방 넘고 어디는 또 8억 팍 돼버리고 해. 알겠지? 물론 순차적으로 온도가 올라갈 거야. 그렇지? 근데 다시 얘기할게. 수축하는 과정에서 1억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5억도 넘어가 버리고 8억도 넘어갈 수가 있다고. 그 온도가 높은 환경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이 막 생겨나겠지. 그래서 얘들은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여기에서 수소가 헬륨 되는 반응이 생기고, 그치? 그리고 요거 끝난 다음에 또 헬륨이 탄소가 되는 반응이 여기로 생기고 헬륨이 탄소가 되는 반응 생기더니만 또 온도가 또 높아지게 되면 그 안에 탄소가 다른 물질 되는 반응들이 같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얘들은 이 중간중간에 아까 질량 작은 별들은 여기가 중심액이고 여기가 수소 각이었지.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 생기는 데가 두 군데였잖아. 그치? 질량 큰 별들은 이 핵의 구조가 되게 복잡하고 다양해져. 여기는 요 제일 끝에는 무조건 누가 누구로 수소가 헬륨 되는 반응, 그치? 여기는 헬륨이 탄소 되는 반응. 그리고 탄소가 그 이상의 물질 되는 반응이 아주 순차적으로 막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마치 양파 껍질 구조처럼 이 핵 테두리에 껍데기 요 부분에 다양한 층이 생겨. 그러면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반응들이 생기게 된다고. 이해됐겠지? 그러니까 핵융합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이 생겨버린다. 이해됐어? 그럼 여기 표피가 어떻게 되겠니? 요 1000만 K 영역이 되게 가까워지니까 표피에 가까워지니까 뜨거워서 어떻게 돼? 커지지. 커지는데 열나 커져. 커져도 너무 커져. 겁나 커져. 진짜 커져.
그래서 초거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청색 초거성 이런 것들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지? 그냥 너희들은 초거성이라고만 생각하면 된단다. 를 지나면서 얘들도 이렇게 자 맥동해 맥동 얘들도 나중에 맥동하게 된다고. 근데 얘들아 알고 있겠지만 통합과학에서 배웠겠지만 아무리 별의 질량이 크다 하더라도 그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로 무거운 물질은 누구까지라고 배웠어? 철. 그치? 요거는 변하지 않아. 근데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이유 알고 있어? 니들은 수능 과정에서는 수능당에서 배우지 않아. 전자, 축, 퇴, 압 이란 말 들어봤니? 어렵지, 그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는 모든 걸 다 이해시킬 수 없다고, 그치? 정말 궁금하다. 난 진짜 이거 일생을 걸고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그럼 물리학과 가. 그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물리학과 가면 돼. 알겠니? 그래서 그냥 별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질량의 물질은 철이다. 그럼 철보다 큰 질량의 물질들은 어디서 만들어져? 이따 나와.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배웠지. 통합과학에서. 그 얘기가 또 이제 반복되는 거야. 얘도 이제 맥동변광성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얘는 맥동변광성인데 얘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불러.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불러. 변광 주기가 아까 질량 작은 별들은 변광 주기가 얼마였어? 길어도 하루 안쪽이었잖아, 그렇지? 얘는 하루를 넘어서서 50일 정도까지 가는 별들도 관측되고 있어. 질량이 큰 별일수록 크기가 덩치 크잖아. 이 주기도 긴 거야. 봐봐, 질량이 작은 별들은 자, 큰 별은 이거지. 늘 집에서 양이나 멍이, 고양이, 강아지, 반려동물 키우고 있으면 이게 아니지, 그치? 근데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하마 이런 애들이 숨 쉬는데 이건 아니지, 그치? 마찬가지야. 그래서 변광주기가 길어. 하루를 넘어가. 알겠지? 세페이드 변광성. 뭐 현행교과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모양이야.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이제 마지막에 아까 이게 들어봤었지. 광도 계급할 때 1A 뭐라고 그랬어? 1A 초거성이 아니라 초신성이었잖아, 그치? 응? 근데 1형 그럼 뭐라고 그러냐? 1형 그러면 1A형도 있고 1B형도 있는데 이건 뭐야? 밝은 초거성, 그치? 덜 밝은 초거성, 그치? 초거성, 언제 또 초신성? 이게 뭐야 도대체? 어차피 질량이 큰 별들이 초거성 됐다가 초신성 폭발 과정을 거쳐가게 돼 있어. 알겠지? 질량 큰 별들이 초거성 됐다가 초신성 폭발 단계를 거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얘기 아니니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 알겠니? 그래서 얘들은 말이지 변광주기가 긴데 봐, 크게 확 커졌다가 수축했다가 다시 커졌다가 수축했다가 다시 커졌다가 수축했다가 하는데 이게 굉장히 길잖아. 주기가 길잖아. 그럼 봐봐, 떨어지는 거야. 자유낙하야. 가속도 운동이야. 물리학 배운 사람들은 쉬워져. 또 갑자기 지구에서도 지표면 근처에서나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 약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그러지. 그 등가속도 운동은 얘들아 지표면 근처에서야. 아주 큰 넓은 영역에서의 운동을 얘기하게 되면 떨어질수록 점점 가속도가 커져.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건 물리학에 대한 내용이니까 좀 패스할게. 물론 설명을 했어 지금.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고 할 때 이게 들어올 때 속도가 어마어마해. 광속의 절반을 넘기도 해. 광속의 절반을 넘기다 좀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될까 나중에? 이거 하다가 가운데 가서 그냥 팍 뭉개지고 터져버리겠지. 여기다가 분필 몇 개를 들어서 팍 던지면 어떻게 돼? 산산이 부서지는 분필들의 파편이 보일 거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 묻어있는 놈도 여기 칠판에 딱 엉겨붙어 있는 놈도 보이겠지. 요 놈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터진 애들은 우주 공간으로 뿌려져 나가가지고 또다시 성간물질 되고 성운 되고 별 되는데, 이 초신성이 폭발할 때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를 양분 삼아서 질량이 철보다 큰 물질들이 만들어져. 이해됐니? 이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초거성이 돼. 초거성. 여기 썼지 참. 맥동병거성 하다가 여기에서 초신성 폭발을 해. 초신성 폭발. 빵! 터지면서 대부분이 튀어나가 버리고 성간물질 되고 또다시 별 만들 준비를 하는데, 가운데 붙은 놈들 있지? 이놈들은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팍 뭉개진 거지. 그래서 질량이 조금 큰 놈은 중성자별이 되고, 질량이 더 큰 놈들은 그 유명한 블랙홀이 되는 거야. 과학을 안 배우는데도 블랙홀이 뭔진 들어봤어, 그치? 블랙홀 들어본 적은 많을 거야, 그치? 근데 그 블랙홀이 별이야, 별의 마지막 단계. 알겠지? 블랙홀은 사실은 관측이 힘들지. 블랙홀은 빛도 빨아들인다고 배웠잖아. 물질과 빛 다 빨아들여, 그치? 방출을 해야 보일 텐데, 전자기파를 방출을 해야 보이는데, 그치? 빨아들이기만 한단 말이야. 빨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보여. 그치? 근데 그 블랙홀이 있다고 한다면 블랙홀 주변에서 특정한 일이 벌어져. 특정한 상황이 벌어져. 나중에 이거 은하 배울 때 나올 거야. 크대, 개수대, 물 내려가듯이 막 회전을 한다고. 그러면서 싱크로트론 복사라는 걸 나중에 얘기해 줄 거야, 아마. 그러면서 이제 그 회전 운동을 빠르게 하는, 빨리 빨려 들어가면서 회전 운동할 때 이 복사되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전파 이런 것들로 방출되는데, 그 블랙홀에 물질들과 에너지가 물질이 빨려 들어갈 때 그 주변에서 그때 나타나는 특별한 정황이 생겨. 그걸 가지고 여기에 블랙홀이 있구나라고 추정할 수는 있다고. 알겠지? 어쨌든 중성자별 블랙홀인데, 요거는 중성자별은 블랙홀보다는 질량이, 블랙홀 되는 별보다는 질량이 작은 별들이잖아. 뭉쳤지, 얘들도. 뭉쳤지. 끊어진 거 아니지? 그치? 가끔 끊어지는 경우가 생겨. 지금 시간으로 가고 있는 거지? 또 끊어졌을라. 두려워. 뭉쳤잖아. 크기가 작아졌잖아. 아까 백석에서는 크기가 얼마나 그랬어? 크기가 지구 정도, 그치? 얘는 팍 뭉쳤어. 얼마가 될까? 상상해봐. 그래도 질량 큰 별이었으니까 백석에서보다 크지 않을까? 그치? 아니야. 더 작아. 얼마나 큰 압력으로 확 뭉쳤는지 더 작아. 그래서 지름이 수십 킬로미터밖에 안 돼. 약 20여 킬로미터 정도. 어마어마하지. 그치? 확 뭉쳐가지고 수십 킬로미터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얘들은 너무 반지름이 작아서 관측이 되질 않아. 그래서 HR 도장에 블랙홀 뿐만 아니라 중성자 별도 안 써 있어. 전자기파 가지고 관측, 그러니까 일반 가시광선 같은 걸로 관측이 안 돼. 얘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펄서라고 부르기도 해. 펄서. 일정한 그 펄스를 막 방출하거든. 그래가지고 전파 영역으로 관측하면 보일 수도 있고 해. 알겠니? 가시광선 영역으로는 관측하기 힘들어. 관측할 수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HR 도상에 안 나온단다. 알겠니? 그런 별들이 있어. 중성자별. 얘들이 확! 아까 얘기했지. 뭉개졌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자에 양성자 있고 전자 있잖아.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띄고 있잖아. 그렇지? 얘들이 얼마나 확 뭉쳤는지 하나로 한 몸뚱아리로 뭉쳐져 가지고 뭉개져 버렸어. 그럼 뭐가 돼? 중성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중성자별.
알겠지? 그래서 뉴트론 스타라고 불러. 크기가 너무 작아졌지, 그렇지? 수십 킬로미터밖에 안 돼. 20여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그런 크기가 돼버려. 중성자별로 있어. 그리고 더 질량 큰 별들은 블랙홀이 돼. 크기가 너무너무 작아졌지. 이게 질량이 큰 별들의 마지막 단계야. 아까 행성상성과 백색외성은 같이 만들어지잖아, 그렇지? 얘들은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중성자별 또는 이라고 써야 되겠구나. 여기다 또는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아까 질량 작은 태양 정도 질량의 별들은 백색외성과 행성상성은 다 같이 되는데, 같이 만들어지는데,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구나. 또는 오어 써줘 여기다가 블랙홀. 그래서 뭐든 손해 보면 안 돼. 지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거 회전 반경이 작아지면 반지름 작아지는 거 손해 봤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는 이득을 봐야 돼. 반지름이 작아진 대신 뭔 이득을 봐야 돼. 뭐는 얻어가야 돼. 커져야 돼. 회전 속도가 빨라져. 아, 처음 듣는 것 같구나. 지금 표정 보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 이걸 물리학적으로는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 피겨스케이트 선수들이 맨 마지막에 쇼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 회전하잖아. 돌잖아. 돌 때 팔 벌리고 돌다가 오므리고 돌지. 언제가 빨라? 그치? 오므리고 돌 때가 빠른 거. 그건 봤지? 실생활에서 많이 본 적 있지? 회전 반경이 작아지면 그 작아진 회전 반경을 회전 속도로 보상받는 거야. 핵융합 반응처럼. 그래서 회전 반경이 작아지면 회전 속도가 빨라져. 그 얘들이 한 바퀴를 도는데 크기가 작으니까 얼마나 빨리 도냐면 0.4초, 0.004초에 한 바퀴 막 돌아. 조금 차이가 있는데 0.4초, 0.004초 어떤 거 커봐야 한 4초 정도. 0. 몇 초에서 수초의 사이에 한 바퀴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빨리 돌면서 전파를 막 복사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 상황이 된다. 그치? 별이 지나가자. 봤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돌고 있는 거 봤지? 아까 23대 27 됐으니까 맞네. 자, 여기 볼게. 이거 지워도 되니 이제? 지워도 되지? 아까 얘기하고자 했던 거 해보자. 아까 여기도 봤었지. 여기 별의 광도 계급할 때 오늘 1교시 했던 얘기. 오른쪽 위에 분포하는 별들은 표면 온도가 매우 낮은데도, 자, 이 얘기 뭐냐면 여기 봐봐. 오른쪽에 있는 애들 오른쪽 위로 갔으니까 어때 얘들아? 여기 봐. 온도가 어때? 표면 온도가 열나 낮지? N형이잖아, 그치? 표면 온도가 낮은데 광도는 대단히 크거든. 절대 등급이 작으니까. 왜 온도가 낮은데 광도가 크지? 이거 생각해야지. 자, 광도 L은 R의 제곱, T의 4제곱. 온도는 4제곱에 비례하고 반지름은 제곱에 비례하잖아, 그렇지? 근데 온도가 낮아. 온도가 낮으니까 이거 온도의 4제곱 비례니까 이거 작아질 것 같지? 아니야. 오히려 광도 커진다고. 왜? 4제곱에 비례하는 얘가 아무리 낮아져도 얘에 의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 반지름이 겁나 커지니까 제곱에 비례하는데도 불구하고 커지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 매우 크다. H혈전 이렇게 보는 거란다. 알겠니? 여기 얘들은 왼쪽 아래 있는 애들은 어때? 표면 온도는 높은데 광도는 어때? 떨어지지. 어라? L이 이렇게 되는데 표면 온도는 높은데 4제곱에 비례하는 표면 온도 높은데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고 있거든. 광도가 떨어지고 이제 아래로 갔잖아, 그렇지? 왜? 이 반지름이 너무 크게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렇게 HR도 구분하는 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계열성. 아까 얘기했지? 주계열성은
A 셔터성의 좌상방에서 우하방으로 가는 여기에 존재하는 애들인데 별의 약 90% 그리고 일생의 90%를 보내는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단계야. 그치? 자 여기 봐. 백색 외성 평균 밀도가 매우 크다고 그랬지? 그치? 자 이거 중요한 거야. 봐. 백색 외성은 말이지. 백색 외성은 질량이 작은 별의 진화 과정이 있지. 근데 먼저 거성부터 가보자. 주계열성이 거성으로 갈 때, 자 거성으로 갈 때 초거성이 있고 적색거성이 있지? 팽창하잖아. 하나의 별이 팽창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이 과정에서 표면 온도 어떻게 돼? 표면 온도 낮아지지? 그치? 적색거성이든 초거성이든 팽창하니까 표면 온도가 작아지겠지? 낮아지겠지? 중요한 거 밀도 어떻게 돼? 밀도 커지니까 감소할 거라고. 단! 반지름이 후덜덜하게 커지니까 오히려 표면 온도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지름이 후덜덜하게 커지니까 이 확인할 거야 그림으로. 후덜덜한 반지름을 갖게 되니까 광도가 오히려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계열성이 거성될 때는 표면 온도가 감소하고 밀도가 작아지는데 일단 반지름은 대단히 커지잖아. 반지름이 증가하잖아. 밀도 작아지는 거 기억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이건 아예 공식이야. 알겠니? 표면 온도가 감소하지만 반지름이 열나 겁나 커져서 열나 커지고 겁나 커져서 광도가 커진다고. 꼭 기억해도. 기출문제 이거 다룬 문제들이 너무 많아. 됐어? 근데 그에 비해서 거성 단계에서 백색 외성되거나 중성자별 되거나 블랙홀이 되는 과정에서는 하나같이 어떻겠니? 밀도가 된다. 밀도가 증가한다. 이것도 꼭 기억해도. 왜? 하나의 별이 수축하는 과정이니까. 알겠지? 꼭 기억해둬. 여기 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를 확인해보자. 다 썼어? 불 끄고 윤영아 거기 불 좀 꺼줘. 잠시 휴식 같은 시간을 갖도록. 자 봐봐. 이게 성운이야.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고 실제 사진이라. 나도 안 보여. 어때도 괜찮아. 내 말은 들리지? 실제 사진이란다.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야. 이게 성운이야. 여기 요 부위를 한번 확대해봤어. 지금 허블 망원경이 찍은 사진이야. 이 성운인데 성운이 아까 얘기했지 불규칙한 모양 가지고 있다고 그렇지? 불규칙한 모양. 일정한 모양이 없어. 뭐처럼 생겼니? 성운들도 이름이 있어. 발견한 사람이 막 이름 갖다 붙이는데 이 성운 이름 뭐게? 혹시 중학교 때 기억나? 중학교 때 별자리 배운 적 있지? 그치? 별자리 이름 보니까 어때? 그 이름 붙인 사람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 그치? 사자 자리가 사자같이 생겼디? 아니지? 전갈 자리가 전갈처럼 생겼디? 처녀 자리를 어떻게 할 거야? 아무튼 그냥 그렇게 별자리 이름 막 갖다 붙였어. 그 붙이는 사람이 임자야 그냥. 얘 뭐처럼 생겼니? 손가락 성운이 독수리 성운이야. 좀 웃기지 않냐? 여기가 독수리 같이 생겼나? 요게? 몰라 좌우지간. 독수리 성운 되게 커. 됐다 커. 지구로부터 7,000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 빛의 속도로 가봐야 7,000년 가야 돼. 어마어마하게 멀지. 찍어서 실제로 허블망으로 찍은 실제 사진이야. 근데 여기 독수리 성운이 일부에 여기 기둥처럼 보이잖니? 기둥처럼. 그치? 요 이름이
창조의 기둥. 왜들 이러십니까?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였어. 여기 독수리 성원의 창조의 기둥이래. 이 성운들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봐. Star birthed clouds. 별이 태어나는 구름이라는 뜻이야. 그렇지? 성운에서 별이 태어난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원시별이 만들어져. 원시별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얘기되겠구나. 다음 주에 그 HR도 보면서 별의 진화 과정을 HR도와 함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그때 한번 설명해 줄게. 원시별. 일단 성운 단계로부터 중력이 수축하는 단계라는 거 알겠지? 다음 시간, 다음 주 첫 시간에 이 HR도와 별의 진화 과정 같이 접목시키면서 얘기할 거야. 요 얘기할 거야. 요 얘기 알겠지? 요 얘기할 거야. 오늘은 요걸 먼저 보여주고 싶어. 요거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요거 자세한 얘기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 아까 그 그림이지? 자, 이러면서 가운데 쫙 태양이 생겼어. 별이 생겼어. 태양 같은 별이 생겼어. 이때 수축할 때 각 운동량 보존 법칙. 그래서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랬지. 그때 원심력이 생기면서 원심력이 커지면서 이 주변으로 물질을 쫙 퍼져나갈 때 여기에 행성들이나 위성들이 생기는 거야. 이게 태양이라고 한다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 행성들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회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원심력으로 튀어나온 물질들이 이렇게 행성들을 만들고 하는 거라고. 요것도 통합과학에서 잠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실제 태양의 모습이야. 지금 태양이 기체압, 내부압과 중력이 어떤 상태? 평형 상태, 정역학적 평형, 안정한 상태, 주계열성. 하지만 실상은 예로부터 아주 미세하게나마 커져왔다는 사실도 우리는 들었어. 그치? 수능 모평 볼 때는 그냥 요 단계에서는 그냥 정역학적 평형해도 괜찮아. 자, 봐. 수소, 원자, 핵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데 질량이 살짝 줄어들었지. 그치? 약 0.7%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로 보상되고 있어. 수소 핵융합 반응. 자, 이거 봐. 이 그림 보여주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적색 거성이,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될 거야. 그지? 얼마 후에? 여기 봐. 얘가 태양이야. 여기를 확대한 거야. 이 그림. 여기 번역할 수 있지? 주계열성으로서의 태양. 너무 작아서 확대시킨 거야 지금. 내가 너무 크게 점 찍었구나. 실제로 요만한데, 그지? 요게 태양이에요. 요게 태양. 말이 되니 이게? 근데 태양이 적색거성 되면 이만해져. 다이아미터 직경이 2AU, 반지름이 1AU. 어머나! 지구하고 태양 사이 평균 거리가 1AU잖아, 그렇지? 지구를 먹어 삼켜. 지구를 먹어 삼킨다고. 지구를 삼켜버려. 지구는 끝장나겠지? 아니, 그 전에 끝장나. 반지름이 지구와 태양 간 거리에 해당하는, 그래서 지구가 먹혀버리겠지만 그 전에 이미 이 정도 커지게 되면 커지잖아?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 그러면서 지구의 모든 물들이, 지표의 모든 물들이 끓어서 수증기로 사라져버려. 날아가버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려. 지구의 멸망이 오는, 지구의 생명체 멸망이 오는 거지. 지구의 멸망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완전히 지구를 삼켜버리게 될 거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어. 자, 요만한 별이 적색 거성될 때 이만한데 초고성은 어떨까? 얼마나 커지는지 상상 불허지, 그치? 한번 생각해보라고, 상상해보라고 얘기한 거야. 요 적색 거성 됐을 때 여기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 여기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생기고 있는 거라고. 다 설명했던 얘기지. 표면도가 하강하고 광도가 증가한다. 대신 광도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야? 표면도 낮아지는데 광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반지름이 겁나 커지기 때문이야. 그치? 봤잖아. 반지름 엄청 커지잖아. 그치? 광도가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태양과 비슷한 질량이걸. 여기 이제 백색 외성이고 행성상 성운 있다고 봐주면 돼. 있지? 백색 외성과 행성상 성운 있다고 봐주면 돼. 여기 항성풍. 태양이면 태양풍이라고 하지만 태양만 별이 아니고 다른 별들도 많으니까 항성풍 또는 복사압이라고 그래. 그 별의 바깥 부분에 이렇게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게 돼.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검은 고자리 RR형 변광성 지나서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요만한 태양이
막 커져가지고 적세 거성됐어. 이만한 태양이 요만한 적세 거성된 것도 참 괄목할 만한 크기라는데 행성상 성우는 더 커. 그치? 물론 요거는 실제 사진이 아니지. 아직 지금 태양이 2단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상상도야. 자, 질량이 작은 별 요렇게, 질량 큰 별은 요렇게 다 설명했던 내용이란다. 태양보다 질량 큰 별들 어때? 내부 구조가 양파 껍질 같지, 그치? 수소 핵융합반응, 헬륨 핵융합반응, 탄소 핵융합반응 해서 가운데에서 중심에서 가장 크기가 질량 큰 물질 만들어서 누가 최대야? 누가 최대야? 철. 됐니? 철이 최대. 철까지 합성 가능. 다 했던 얘기지. 태양보다 질량 큰 별들. 이거 초신성 폭발. 실제로 찍은 사진이야. 실제로 망원경을 찍은 사진이야. 우주 망원경으로. 그래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형성한다. 초신성 폭발 확 터지고 있어. 정말 실제 찍은 사진 이거 보고 해줄게. 폭발 빵 하는데 초신성 폭발 일으키잖아. 그러면 겁나 밝아진대. 원래 별의 밝기에 비해서 수억에서 수십억 배까지 밝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수억에서 수십억 배까지 밝아져. 그래서 갑자기 우주에 밤하늘에 어제까지 없던 별이 갑자기 오늘 짠 나타나는 거야. 되게 밝게 나타난대. 근데 만약에 얘가 1억 광년 떨어져 있으면 1억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보이는 거지. 그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긴 있어. 실시간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빵 터져서 엄청 밝게 보이지? 수억에서 수십억 배까지 밝아지기도 하니까. 촤, 이런 과정이야. 폭발 과정 보여주고 있어. 이건 가시광선 말고 다른 전자기파 영역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다. 가시광선 아니야. 코로나 바이러스 같지 않니? 그치? 태양보다 질량 큰 별들 지나 중성자원. 자, 1.4 세배. 요거 다음 시간에 또 할 얘기 중에 또 중요한 얘기. 다음 시간에 뭐 할 거야? HR도와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 HR도와 별의 진화를 접목시켜 설명할 거 있고. 요거. 애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 어떤 문제, 어떤 책, 어떤 문제는 질량이 3배 이상이면 중성자별 된다고 써 있고 어떤 건 3배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중성자별 안 되는 걸 써 있기도 하고 그런 문제도 있던데요. 맞아. 근데 니들이 개정 전 교과의 문제들을 봤을지도 몰라. 알겠지? 어떤 별은 3배면은 중성자별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문제에서 또 3배인데도 중성자별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거야. 알겠지? 다음 시간은 또 중요한 시간이야. 이제 그땐 오늘 기본 설명이고 다음 시간엔 심화, 다음 주 1교시엔 심화 과정이야. 알겠니? 미리 얘기해 주면 기준이 달라. 이 질량을 초기 질량으로 삼느냐 아니면 핵의 질량으로 삼느냐. 민영아 불 좀 켜줘.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 거야. 요 질량이 초기 질량 기준이냐 아니면 핵의 질량 기준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같은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초기 질량, 핵의 질량. 근데 현행 교과에서는 이 초기 질량보다는 핵의 질량 기준으로 많이 기술하고 있어. 현행 교과에서는. 지난 교과 책에는 이 초기 질량 기준으로 많이 설명이 됐었거든. 이 초기 질량이 뭐냐면 그냥 별의 총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문제 없어. 알겠지? 전체 질량이냐, 핵의 질량이냐. 당연히 전체 질량이 크겠니, 핵의 질량이 크겠니? 전체 질량이 크겠지. 전체 중에 핵만 나오면 다 날아가고 핵만 나오면 작아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별의 질량을 따질 때 초기 질량을 가지고 따지느냐, 핵의 질량만 따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다음 주 1교시에 심화 내용은 설명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심화 내용이 실제로 요즘 수능과 모평에 등장할 기미를 아주 많이 보이고 있어. 그래서 해줘야 되고. 다음 시간 1교시가 또 중요한 거야. 우등생 되고 니들이 원하는 목표인 1등급 만점 얻으려면 반드시 그거 정복해야 돼. 알겠지? 자, 다음 주에 설명할 테지만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펄스가 복사되기도 한다. 펄스파가 나오기도 한다. 설명 아까 했었지? 초고밀도.
뭉쳤어. 크기가 수십 킬로미터밖에 안 돼. 그치?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알겠니? 블랙홀은 얘기한 대로 이건 상상도야. 그치? 실제로 찍을 수가 전자기파 관측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찍어낼 수가 없지 사진으로. 그런 거야. 자, 요런 것들 요것도 3배 이상이잖아. 3배 이상. 3배 이상이면 중성자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아니야. 여기서 또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이냐? 태양 질량의 중심 핵이라고 써있잖아. 그치? 여기 뭐라고 써있어 여기? 여기도 전체 질량이 아니라 초기 질량이 아니라 뭐야? 중심 핵이잖아. 태양 질량의 몇 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태양 질량과 비교되는 대상이 그 별의 중심 핵의 질량이냐 아니면 초기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3배 이상인데도 중성자별이 아니고 블랙홀이 되는 거야. 알겠지? 다음 시간 자세하게 얘기할 거니까 다음 시간까지 참아. 일주일만 참으면 돼. 그래서 요건 전체적인 그림, 질량 작은 별과 질량 큰 별들의 그 과정을 한 그림으로 그린 거란다. 알겠니? 자, 이제 별의 에너지원 남았어. 요거 끝나면 외계 행성의 탐사로 들어갈 거야. 알겠지? 여기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들어갈 거야. 알겠니? 이거 다 다음 주에 끝나고 다음 주 예상되는 건 마지막 시간 정도에 별 다 끝나고 외계 행성의 탐사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돼. 알겠지? 자, 그럼 오늘